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가공전솔로입니다. 가공전솔로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첫 번째 논점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논점, 전선의 구비 조건이에요. 시험에서 어떤 전선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가 자주 물어보죠. 전선의 비중, 밀도, 중량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중이나 밀도나 중량이 작아야 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전선의 무게가 그쵸? 작아야 된다. 즉 가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선이 무겁게 되면 철탑의 강도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선의 비중, 밀도, 중량, 즉 무게는 즉 가벼워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도전율과 신장률은 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장률이란 것은 여러분 어려우면 신축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의 신축성이 있어야 전선이 부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전선은 신축성이 커야 된다. 즉 신장률이 커야 된다. 그리고 도전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도전율이라는 것은 전류가 전선에 흐를 때 얼마만큼 잘 흐르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도전율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리는 한 97% 정도 되고요. 알루미늄은 대략 한 61% 정도가 되겠죠. 요건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시험 문제 논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CSR 전선, 우리나라 말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A라는 뜻은 알루미늄이죠. 그리고 S는 여러분 강심을 뜻합니다. 그럼 알루미늄 하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다라는 거. 그리고 강심, 가운데에 강철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네, 매우 튼튼하겠죠. 그래서 가볍고 기계적 강도가 크다라는 이러한 특징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전선의 바깥지름이 크냐 작냐라는 거예요. 바깥지름이 크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외우면 쉽냐면요. 가운데 중심에 강심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연선이 이렇게 있는 구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ACSR 전선인데요. 가운데 강심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바깥지름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특징 기억해 주시고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ACSR 전선은 코로나 방지에 효과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코로나 방지에 효과적인 거 어떤 거가 있겠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복도체 사용하는 거죠. 내 코는 복코다. 복도체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는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그럼 그 굵은 전선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다? ACSR 전선이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강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이 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강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에 탄소 성분이 들어가면 엄청 튼튼한 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논점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논점은 여러분들 연선의 바깥지름입니다. 연선의 바깥지름은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왜 넣냐? 여러분 얘가 가끔 2차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2차 실기에서 짱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연선의 바깥지름 구하는 공식 보면 D는 2N에 플러스 1의 스몰 d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D는 스몰 d는 소선의 지름이고요. 여기 N은 전선의 층수예요. 소선의 지름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데 이 층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이 전선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선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1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층이에요. 자, 그 다음 돌리면 이렇게 돌려져 있죠? 요게 2층이고요. 여기 숫자 써 있네요. 그 다음 돌리면 얘가 뭐다? 네, 3층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1층짜리 연선인지 2층짜리 연선인지 또는 3층짜리 연선인지는 가닥수를 보고 알 수가 있죠.
가닥수. 예를 들어서 1층은 무조건 바뀌지 않아요. 7가닥이에요. 그리고 2층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무조건 몇 가닥? 19가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요 2층권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냐? 19가닥 나왔다? 그럼 무조건 전선은 2층짜리 연선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시험에 잘 나오죠? 표피효과입니다. 표피효과라는 것은 도선의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표피효과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썰렁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전선이면요, 이 전선의 가운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부분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치우쳐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은 딱 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죠. 피자를 시켰는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썰렁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아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스킨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스킨 이펙트 정의 보면 전류 밀도가 도선의 중심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바깥쪽으로 전류가 치우쳐서 흐르는 현상이다. 이 표피효과는 전기 자기약 시간에도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 배우죠. 중복되는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은 주파수, 단면적, 도전율, 비투자율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비례. 즉 주파수가 커질수록, 단면적이 커질수록, 도전율이 커질수록, 비투자율이 커질수록 표피효과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무조건 뭐다? 비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전선의 진동이네요. 전선의 진동 기본적인 문제죠. 자, 어떻게 우리가 진동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까? 댐퍼. 혹시 모르니까 영어로도 적어드릴게요. 가끔 시험에서요, 정답의 보기를 영어로 적을 때도 있습니다. 댐퍼, 전선의 진동 방지 대책, 또는 아마로드, 전선을 보강해 주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이제 클램프를 설치하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선의 진동 방지 대책이다. 그럼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고요. 얘가 3번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보기에서 전선의 진동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댐퍼, 2. 아마로드, 3. 클램프, 4. 예를 들어서 스페이서. 스페이서 좀 이상한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4번 조임새. 그러면 이럴 때는 정답이 뭐가 돼요? 4번이 정답이죠. 조임새는 전선의 진동과 관련이 없다더라. 이렇게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 오프셋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프셋. 오프셋 어떤 거였죠? 철탑을 우리가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이 철탑의 팔의 길이, 이 철탑의 팔의 길이를, 요 팔의 길이를 암이라고 하죠. 요 암의 길이를 수평거리의 차를 약간씩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전선을 달았을 때 이 전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회전 반경이 있을 텐데, 얘가 회전을 할 때 상하전선이 혼촉되거나 단락되거나 접촉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상당한 이격거리를 둔다. 이것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간단하게 상하전선의 단락 방지를 위함이다. 여기서 시험에서는 단락이란 말 쓸 수도 있고요, 혼촉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접촉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2차 실기에서는 이 수평거리의 차를 계산하는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요. 1차에서는 나올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7번 가겠습니다. 켈빈의 법칙. 여러분들 켈빈, 전력공학에서 사람 이름 딱 2마리가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켈빈, 전력공학 선생님 이름이 켈빈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법칙이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키워드는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다. 경제와 굵기라는 글자 보이면 무조건 켈빈을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시험에서요, 보기 1, 2, 3, 4가 있어요. 그럼 누구누구 사람 이름을 고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정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켈빈을 찍으셔도 거의 정답이 됩니다. 8번 가겠습니다. 애자의 구비조건. 애자라는 것은 여러분 인슐레이터죠. 우리 송전솔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슐레이터인데 전선을 지지하면서 철탑과 전선의 절연 간격을 유지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애자의 구비조건을 잠깐 보시면 누설 전류가 작을 것, 절연 저항이 클 것. 당연하죠. 왜? 얘는 기본적으로 절연체입니다. 절연체이기 때문에 훌륭한 절연체가 되려면 절연 저항이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습기를 흡수하지 말 것. 습기를 흡수하게 되면 여러분 저항값이 낮아지겠죠. 전류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를 흡수하게 되면 이 애자가 에이징이 걸릴 거예요. 그럼 안 좋겠죠. 그리고 기계적 강도가 당연히 커야겠죠. 여러분 애자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애자가 있어요. 근데 참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애자하고 들이받았어요. 근데 애자가 깨져요. 큰일 나겠죠. 애자 튼튼해야 됩니다. 9번 가겠습니다. 9번 보시면 전압별 애자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154, 345, 765 우리나라 대표적인 송전솔로죠. 송전솔로의 공칭전압이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 공칭전압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이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154, 345, 769는 아무 말 없어도 무조건 여러분 3상이에요. 물론 66도요. 3상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송전솔로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전솔로는 공칭전압이 현재 우리나라 뭘 쓰고 있죠? 22.9 kV죠. 투투나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전솔로 공칭전압이고요. 자, 이때 필요한 애자의 개수가 있는데 4개에서 6개, 9개에서 11개, 19개에서 23개. 이렇게 외우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 요 가로 안에 숫자를 제가 일부러 적어드렸어요. 요 가로 안에 숫자를 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154는 대충 10개 필요한다. 345는 대충 20개 필요한다. 765는 대충 40개 필요한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쉽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대략적으로 외워도요,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만약에 애자의 개수가 13개 필요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때 공칭전압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가까운 걸 찾으면 돼요. 가까운 거는 10이 가깝죠. 그래서 154가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애자의 개수가 40개 필요했어요. 또는 41개 필요했어요. 또는 38개 필요했어요. 이럴 때는 정답을 뭘로 가야 돼요? 765가 정답이 되겠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럼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아킹링, 아킹온 대표적인 애자련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금구류죠. 이러한 금구류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자련을 뭐한다? 애자련을 보호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철탑을 그리고, 자, 요 밑에 애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전선이 지나가겠죠. 이때 하늘에서 낙뢰가 쳤을 때 이 전선을 따라서 여러분 대지로 갈 때 애자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럼 애자를 거친다는 것은 애자가 다 터져요. 그래서 아킹링, 아킹온, 초안, 초각, 소안, 소각을 설치해서 이 공기 중의 절연을 파괴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게 바로 아킹링, 아킹온, 초안, 초각, 소안, 소각이었죠. 키워드 뭐였습니까? 애자련을 보호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1번 갈게요. 애자련의 전압분담.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가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겠죠. 이건 상식선에서 외우셔도 되고요. 자, 12번 연능률, 연효율. 즉 이거를 쉽게 말하면 애자련의 효율이었습니다. 애자련의 효율 구하는 공식 매우 간단하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보너스 문제입니다.
VN은 실제 애자련의 섬락이 일어난 전압이고요. N은 이제 애자 한 연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V1은 애자 한 개의 건조 섬락 전압인데, 요거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것도 좋아요. 80kV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공식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애자련의 효율, 연능률, 연효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V1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가공전선로의 설비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